여느 때와 같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장 호철씨.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오늘은 아내가 친정에 내려가 집에 딸과 단둘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마중한 후 딸이 자는 것을 확인하고 가볍게 아침 운동을 나서는 호철씨. 나가는 길에 우연히 옆집 사람을 만나 함께 운동을 가는데요. 평화롭게 시우씨와 공원에 앉아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던 와중 울리는 핸드폰과 처음 보는 번호로 온 문자. 그리고 거기에는 요즘 가장 유명한 연쇄살인마의 사진이 같이 들어있었는데요. 그 살인마의 정체가 바로 옆에 있는 옆집 사람 권시우였습니다. 혼자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을 하다가 결국 같이 집까지 와버린 호철. 태어난 척 각자의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또다시 울리는 전화기. 이번에는 문자가 아니라 통화였는데요. 그 내용은 24시간 안에 옆집 살인마 권시우를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만약 권시우를 죽이지 못한다면 납치된 딸을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호철은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하다가 주어진 24시간이 생각이 나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또다시 울리는 전화. 납치범은 호철이 쉽게 권시우를 죽일 수 있도록 준비한 선물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납치범이 준비한 선물은 바로 양복과 무기. 그러나 총은 너무 사기템이었던 것일까요? 단 한 발의 총알만 넣어놨다고 하는데요. 총만 있다면 권시우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딸을 구하기 위해 호철은 권시우가 살고 있는 옆집 304호로 향합니다. 하지만 배를 누르기도 전에 등장한 권시우 때문에 첫 번째 기회를 놓치게 되는데요. 심지어 무방비 상태의 권시우의 뒷모습을 보고도 호철은 방아쇠를 당기지 못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누군가를 죽인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것이 평범한 사람과 살인마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울리는 전화. 납치범은 총을 쏘지 못한 호철을 보며 답답해했지만 호철은 용기를 내어 딸과의 영상통화를 부탁하고 납치범은 이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러나 호철이 점점 말을 안 듣자 다시 딸로 협박하며 당장 권시우를 따라가라고 명령합니다. 딸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호철은 곧바로 권시우가 이동한 곳을 따라가 보니 권시우가 탄 엘리베이터는 8층에 멈춰서 있었는데요. 권시우는 8층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황급히 8층으로 올라온 호철은 문을 통해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는데요.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권시우가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일까요? 경찰에 신고하면 딸이 납치범에게 죽고 그렇다고 본인이 구하러 들어가면 본인의 목숨마저 위험할 수 있는 상황. 결국 호철은 8층 사람을 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9층에 숨어 권시우의 뒤를 잡는 계획을 세웁니다. 할 일을 마치고 나온 권시우를 확인하고 숨어있던 호철은 재빨리 권시우를 노려보지만 권시우는 호철이 대기하고 있는 걸 알고 있다는 듯이 계단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결국 또다시 권시우를 놓치게 되고 호철은 권시우가 진짜 살인범임을 확인하기 위해 방금 권시우가 나온 805호로 들어가 보는데요. 거기에는 권시우가 방금 만든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뒤에서 나타나는 권시우.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난 호철은 양 팔과 다리가 묶여 있었습니다. 호철은 권시우가 자신을 죽일 줄 알았으나 권시우는 오히려 호철을 도와주겠다는 뜬금없는 제안을 합니다. 8층은 감시 카메라가 없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납치범조차 모르는 상황. 그러다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안에서 멀쩡한 권시우가 내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난 납치범은 또다시 기회를 놓친 호철에게 선물을 하나 보내는데요. 다행히 내용물은 딸의 신체가 아닌 인형으로 다음번엔 진짜가 들어있을 거라는데요. 호철은 고민 끝에 결국 납치범의 명령보다 권시우와의 동맹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권시우가 살아있음을 확인하자마자 곧바로 상자가 와있음이 생각납니다. 납치범은 권시우가 먼저 3층으로 내려가고 호철이 8층에서 3층으로 내려오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상자를 가져다 놓은 것이며 그렇다는 말은 납치범이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음을 호철이 알아차립니다. 그러던 와중 아내의 전화를 받고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린 호철은 큰 다짐을 하고 권시우를 찾아가 정면 돌파를 시도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또다시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는 호철은 권시우가 아예 본인의 심장에 총구를 가져다 놓아도 쏘지 못하고 결국 권시우에게 제압당하고 맙니다. 그렇게 호철은 권시우에게 죽음을 당하나 싶었으나 사실 이것은 호철이 권시우와 짜고 친 연극이었습니다. 호철이 가짜피를 준비해 권시우가 호철을 죽인 것처럼 연기했던 것입니다. 호철이 쓰러져 있는 동안 권시우가 본인의 집안에 있는 감시 카메라와 도청 장치를 모두 제거하고 호철은 가짜피 때문에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겠다고 베란다로 나간 후 권시우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난간을 통해 옆집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호철은 아내와의 통화 후 초반에 납치범과의 영상통화 중 저장해 놓은 딸 사진을 보다가 익숙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바로 파이프인데요. 과거 이 집으로 이사 오기 전 부동산 중개인이 했던 말 중에 옛날에 305호에 화재가 나서 양 옆집
304호와 306호에 파이프가 돌출되어 있다고 한 말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손쉽게 호철의 집에 들어와 딸을 납치하고 짧은 시간 안에 협박 선물을 보낼 수 있는 곳, 그리고 사진 속 튀어나온 익숙한 파이프까지, 이러한 증거들이 모여 결국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납치범의 정체는 바로 306호 배태진이었습니다. 호철은 결국 306호가 딸 선아가 있는 곳이라고 확신하게 되고 베란다를 통해 306호에 침입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 와중에 권시우가 호철을 죽인 줄 알고 있는 납치범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 본인이 이겼으니 상금 8억을 달라고 하는데요. 납치범 배태진과 살인마 권시우는 호철을 두고 어떤 게임이라도 한 것일까요? 호철은 과연 납치된 딸을 구할 수 있을까요?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